자, 이제 가속도 할 건데, 가속도 하기 전에 먼저 개념 하나 좀 잡고 갑시다. 자, 힘.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force라고 하죠. force. 힘. 자, 힘은 물체의 변형, 그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야. 그래서 물체 변형의 원인이 되는 것도 힘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보다도 이게 중요한 거지. 바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야. 알겠니?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힘이다. 자,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니까 계속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있고 운동하고 있는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정지하는 물체를 움직인다는 거고요. 그치? 운동하는 물체는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하거나 또는 더 느리게 움직이게 하거나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서 뭐가 나타난다? 다시 한번 속도의 변화가 나타난다. 속도의 변화, 즉 가속도가 생긴다라는 거야. 그쵸? 그치? 자, 그러면 자, 이쪽으로 이 메타퍼세크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있어. 아, 근데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가했어. 맞지? 힘을 가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더 빨라지겠지. 그치? 더 빨라진단 말이야. 즉, 가한 힘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이 같으면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야. 맞지? 근데 이번에는 힘을 이쪽으로 잡아당길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겨.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더 느려진다. 그치? 느려진다. 그래서 힘의 방향과 우리가 일직선상에서 이제 얘기할 거라니까. 일직선상에서 운동 방향이 정반대가 돼버리면 속도는 어떻게 돼? 느려질 거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속도가 빨라진다, 속도가 느려진다는 개념은 자, 힘을 어느 방향으로 가하느냐. 운동 방향으로 가하면 속도가 빨라질 거고, 힘을 운동 방향과 정반대로 가하면 속도는 오히려 느려진다. 느려진다. 바로 이제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속도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가속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가속도는 자, 요건 지우도 되지? 자, 일정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량이야. 그렇죠? 아, 그런데 가끔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속력, 속도 구분 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구분 없이 이제 같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직선상에서 자, 일직선상에서 운동 방향의 변화가 없다면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동 거리하고 변이가 똑같아. 알겠니? 속력하고 속도도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방향이 바뀌면 변이가 달라지지. 속도도 달라진단 말이야. 방향이 바뀌면. 그래서 일직선상에서는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 상태라면 이동 거리와 변이는 같은 거고 속력하고 속도도 같은 경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동 거리나 속력, 변이, 속도 구분 없이 같이 사용한다. 자,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해도.
자, 그래서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어떻게 돼? 걸린 시간 동안 나중 속도 V 프라임 빼기 처음 속도 V, 또는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거예요. 나중 속도를 V2, 처음 속도를 V1. 또는 어떤 책에서 이렇게도 나올 거야. 나중 속도를 V, 처음 속도를 V0. 다 같은 뜻이야. 알겠지? 우리가 이제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자, 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이라고 그랬어. 그치? 운동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속도가 빨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면 속도가 빨라진다. 그럼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나중 속도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 맞니? 그러면 결국 가속도는 0보다 크네? 그래서 자, 가속도가 0보다 큰 값을 갖는단 말이야. 그치?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정반대 방향이라면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쵸?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돼? 나중 속도가 작아지니까 가속도가 어떻게 된다? 0보다 작아진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자, 이거지. 운동 방향을 내가 우리 플러스 잡을게. 그러면은 힘의 방향도 플러스가 되고요. 가속도도 플러스가 되겠다. 맞니? 자,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어. 정반되면 힘의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겠지.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자, 운동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라고 그랬어. 그치?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을 뜻할까? 그렇지. 그래서 못하냈어. 그렇죠.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을 뜻한다. 자, 운동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야. 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이면 가속도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이다? 그렇죠. 힘의 방향이다. 이거 머릿속에 팍 집어넣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운동 방향은 속도의 방향, 힘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 머릿속에 꽉 집어넣어. 자, 이제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이야. 먼저 첫 번째. 자,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 그러니까 속력의 빠르게 크기도 일정하지만 방향도 안 바뀌어. 자, 이거를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불러. 등속 직선 운동. 자, 또는 등속도 운동. 왜냐면 이 속도라는 거는 크기하고 방향이 모두 들어가 있으니까 크기와 방향이 같다는 거지. 같을 등자. 그래서 등속도 운동이고, 자, 일반적으로는 일직선상의 운동. 자, 일직선상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일 때. 알지? 그러면 등속도니까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0이죠.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F가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정확하게 무슨 힘이야? R자 힘. 그래서 자, 요 R자 힘 시그마 F가 0인, R자 힘이 0인 경우. 알지? R자 힘이 0인 경우. 그래서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근데 힘은 작용하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R자 힘, 합력이 0인 경우에 요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트, 무빙 워크, 컨베이어 벨트.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V는 T분의 S가 되죠. 그러면은 이동거리 S는 자, VT가 됩니다. 자, 일직선상의 운동이니까 이때는 속력이나 속도 구분 없이 쓴다. 알겠지?
속력, 속도 구분 없이 쓴다. 방향이 바뀌지 않는 이상 방향이 바뀔 때만 속력, 속도, 거리, 변이가 달라지는 거야. 자, 그래서 시간, 속력 그래프 또는 속도 그래프에서 속도가 일정하잖아. 자, 그래프가 주어진다면 항상 뭘 하라고 그랬어? 그렇지, Y축. 자, Y축을 볼게요. 자, 그래서 Y축 체크했지?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가 시간분의 속력, 변화량, 가속도지. 그래서 가속도가 0인 운동이야. 그럼 이 물체는 이 물체의 알짜 힘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알짜 힘은 0이 된다. 그래서 기울기 확인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뭘 확인하라고? 면적. 자, 어떻게 돼? Y축이 V고 X축이 시간 T니까 VT,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면적은 이동거리 또는 자, 변이가 되겠지. 그래서 그냥 요 면적 구하면 돼요. 그럼 이 면적이 이동거리야. 이제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그래프 시간하고 이동거리입니다. Y축 이동거리네. 자, 기울기가 뭐다? 속력.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나 기울기가 다 똑같지. 그래서 평균 속력이나 순간 속력. 그래서 등속도 운동 같은 경우는 평균 속력하고 순간 속력이 같다는 거야. 등속도 운동에서는. 맞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나 기울기는 똑같다. 모든 시간에서 속력의 크기, 매 순간에 순간 속력의 크기가 같다. 같은 속력을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얘는 등속도 운동이고 속력도 안 바뀌고 방향도 안 바뀌어. 근데 속력이 변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는데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 있어. 자, 이 케이스가 우리가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와. 이 케이스가. 알겠지? 그래서 속력만 변하는 운동. 속력만 변하는 운동. 그래서 운동 방향은 일정한 직선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속력만 변한다. 속력만 변한다. 그러면 이때는 뭐야? 속도도 변하는 거네. 그래서 가속도 운동입니다. 가속도 운동. 그래서 이게 이제 가속도 운동인데 그 중에서도 등가속도 직선운동. 자, 왜 이 등가속도 직선운동 할까? 바로 자유낙하 운동 때문에 그래. 우리가 통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자유낙하 운동이야. 그냥 이거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떨어지는 거. 자, 이 자유낙하 운동. 그래서 어떻게 돼? 얘는 일정한 중력 가속도라는 중력가시라는 가속도를 가진 운동하고 있거든. 방향도 어떻게 돼? 이 연직 방향. 연직이 뭐야? 그러니까 연직 방향이 중력 방향이야. 즉 지구 중심이야. 지구 중심. 그래서 자, 운동 방향 바뀌지 않지? 그렇지? 자, 어떻게 속력의 변화가 일정하다는 거야. 그다음에 빗면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운동. 자, 이것도 등가속도 직선운동. 알지? 그 다음에 연직 위로 던져 올리는 거. 자, 이렇게. 그럼 올라가는 동안 등가속도. 내려올 때도 등가속도. 그래서 던져 올릴 때는 올라갈 때는 연직위 운동이지만 내려올 때는 뭐야? 자유낙하 운동이 된다. 물론 요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지금 얘기한 얘네들은 기본적인 가정이 붙어. 전제 조건. 알지? 가정, 전제 조건이 붙는다. 뭐다?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라는 거야. 알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본적인 가정에 의해서 먼저 한 다음, 그러면은 만약 공기의 저항이 있으면 어떻게 될 건데, 마찰이 있으면 어떻게 될 건데,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거라는 거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됐지? 이거 확 줄여볼까? 오케이. 자. 자, 지금부터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식을 유도할 거야. 식을. 자, 등 가속도 직선 운동. 자, X축이 시간, Y축의 속도입니다. 알겠지? 자, 처음 속도를 V0로 놓을게요. 자, 일정한 기울기를 가져야겠죠. 그치? 이렇게 일정한 기울기를 가져야 돼. 자, 그래서 T라는 시간 동안 자, V0에서 V라는 속도를 갖습니다. 자, X축, Y축 확인했지? 자, 먼저 첫 번째. 기울기를 보자. 자, 기울기가 뭐다? 그렇지. 그래서 A는 T분의 V 빼기 V0가 된다. 맞니?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가 되는 거야. 자, 등가속도 운동 공식 첫 번째. 이게 바로 첫 번째 공식이야. 자, 다음 두 번째. 자, 면적이 뭐다? 시간, 속도, 속력. 일직선상이니까 속도나 속력 똑같다고 그랬어. 운동 방향 바뀌지 않았지. 다 플러스니까. 그럼 속력이나 속도 똑같아. 그러면은 변이하고 이동거리는 같은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자, 면적은 이동거리 또는 변이가 될 거면 자, 요 사각형의 면적 플러스 삼각형의 면적이다. 맞니? 그래서 사각형의 면적은 V0t. 자, 요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 V 빼기 V0 t가 됩니다. 맞니? 자, 그러면 자, 여기를 다시 이렇게 하면 되죠. V 빼기 V0가 뭐가 돼요? AT가 되잖아.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어줘. 그러면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 두 번째. 첫 번째 공식과 두 번째 공식이 있다. 그치? 자, 요 t라는 시간항이 들어간다.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 요 시간 t를 없앨 거야. t를 없앨 거야. 자, 1번식에서 t는 a분의 v 빼기 v0가 돼요. 맞니? 자, 2번식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입니다. 자, 얘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줄 거야. 그럼 s는 v0 a분의 v 빼기 v0 2분의 1 a 곱하기 자, a 제곱분의 v 빼기 v0의 제곱이 돼요. 그치? 그러면은 전체에다가 이 a를 곱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2as는
2V0 V 빼기 V0 플러스 V 빼기 V0의 제곱이 돼요. 맞니? 그치? 정리하면 자, 요렇게 나오겠다. 그치? 지우자. 그쵸? 자, 그치? 그래서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은 2AS라는 자, 세 번째 식이 나올 거야. 맞지? 아, 근데 나는 여기에다가 식 하나를 더 이제 집어넣어 줄 거야. 알겠지? 식 하나를 더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래프를 한번 해볼까? 자, 처음 속도가 2m/s예요. 자, 여기가 4m/s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갈 거예요. 자, 여기에 2초가 걸렸답니다. 뭐 기울기 가속도 나오겠지. 면적이 이동거리 나오겠지. 그러면 자, 면적을 한번 볼까? 얼마니? 2, 2, 4, 2, 6m가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평균 속력, 일직선이니까 평균 속도도 되겠지. 자, 2초 동안 얼마야? 6m가 되니까 3m/s가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2초 동안 이 면적하고 자, 평균 속도가 3이니까 3m/s로 이렇게 했을 때 이 면적과 이 면적이 어떻단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그치? 요만큼을 여기다 채워버리면 같잖아. 그러면 요 3이라는 평균 속력은 2분의 나중 속력 4m/s 플러스 처음 속력 2m/s. 그치? 그래서 나중 속력과 처음 속력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이 바로 뭐가 돼? 평균 속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평균 속력은 2분의 V 플러스 V0. 요 식 하나만 더 추가로 넣을게. 그래서 네 번째 공식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가속도, 등가속도 공식이야. 등가속도 공식.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 네 개 공식 가지고서 이제 만약 최고 난이도 문제들 있잖아. 아, 통과 어렵게 나와봤자 물리지. 물어 문제 나와도 이걸로 다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네 개 공식을 잘 기억해둬. 이제 그래서 이따가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갈 건데, 등가속도 운동 공식, 등가속도 운동에 가장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라고 그랬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했다. 그치? 자, 물론 전제 조건은 공기의 저항 없어요. 마찰이 없답니다. 그래서 공기의 저항도 없고, 자, 마찰이 없어. 그럼 저항과 마찰이 없으니까 오로지 무슨 힘만 작용한다? 중력이라는 자, mg라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자, 가속도가 뭘로 바뀐다? 중력 가속도 g로 바뀐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자유낙하는 정지한 상태에서 물체를 떨어뜨릴 거야. 정지한 상태에서. 물론 떨어지면서 요때 V1, V2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정지 상태에서 일단 떨어뜨리는 걸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V0는 0이 됩니다. 자, 그럼 1번 공식은 어떻게 바뀌어요?
V는 GT가 되죠. 자, 2번 공식 S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GT의 제곱이 됩니다. 자, 3번 공식은요. V제곱은 2GS가 돼요. 그치? 그래서 요 4번 공식은 뭐 나중에 써먹고,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바로 요거.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요걸로. 됐지? 자, 그래서 그래프 나왔지? 평균 속도 나왔죠? 공식 다 나왔지? 자, 자유낙하 때 운동, 자, 식 바꾸는 거 확인했지? 자, 그 다음, 요거는 개념적인 거라 실제로 계산한 건 안 나와. 그냥 개념적인 것만 좀 잡아도, 개념적인 것만. 그러니까, 속력은 일정한데 뭐가 바뀌어? 방향이 바뀌는 거야.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이 바뀐다? 오, 그래. 방향이 바뀐대. 그럼 방향이 바뀐데 속력이 일정하니까 얘는 등속도 운동이겠다. 맞니? 아니죠. 방향이 변하잖아요. 가속도 운동이라는 얘기예요. 아, 이거 진짜로 그래서 조심해야 돼. 가속도 운동이야. 속력은 같아도 방향이 바뀌잖아. 속도는 가속도잖아. 속도가 변하는 거야. 가속도는 속도가. 그러니까 속도가 변한다는 거는 속력이 변하거나 방향이 변하거나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거나, 이걸 전부 다 뭐라고 그래? 가속도 운동이야. 그래서 다시 가속도 운동은 뭐냐? 속력이 변하거나 방향이 변하거나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거나, 자, 이 세 가지 경우는 모두 다 뭐다? 가속도 운동이다. 알겠지? 이 세 가지 모두 다 가속도 운동이야. 자, 그 중에서 자, 방향만 변하는 거, 속력은 일정한데, 자, 구분 도로를 같은 속도로, 자, 정확히 말하면 같은 속력이겠죠. 알지? 같은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야. 정확한 용어 쓰자. 오타야, 씨.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속력, 속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구분하지 않고 쓰니까. 그래서 자꾸 여기에서 문제 이제 나왔을 때 되게 헷갈려. 그래서 여기서 함정 되니까. 그래서 자, 방향 계속 변하지만 속력이 똑같아요. 바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등속 원운동. 원운동이야, 원운동. 자, 알겠지?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원운동을 보게 되면 이거 참 잘 봐야 돼. 자, 나중에 이 등속 원운동은 지구를 중심으로 달의 운동, 지구를 중심으로 인공위성의 운동, 바로 등속 원운동이야. 그럼 등속 원운동은 자, 등속도 운동이 아니란 거야. 왜? 운동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자, 그럼 운동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이거야. 내가 있잖아. 이걸 줄을 잡고 막 이렇게 돌려.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으로 돌려. 자, 내가 이 시점에서 줄을 탁 놨어. 그 얘는 어디로 가니? 이렇게 간단 말이야. 자, 이렇게 돌려. 내가 여기에다가 손을 탁 놨어. 그 얘는 어디로 가냐고. 이리로 가? 아니야. 이렇게 간단 말이야. 즉, 등속 원운동은 속력은 똑같지만은 운동 방향은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향이 운동 방향이야. 그래서 항상 원운동은 접선의 방향이 무슨 방향이다? 운동 방향이다. 접선의 방향이 운동 방향이다. 그래서 매 지점마다 운동 방향이 어떻게 돼?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 방향 때문에 자, 달은 지구를 향해 떨어진다. 맞아, 틀려요?
응? 달은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있다. 맞아, 틀려? 맞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 봐. 지구와 달 사이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잖아. 이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고 있거든. 그러면, 자, 이것도 이 분필하고 지구 사이에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 지구가 얘를 잡아당겨. 자, 얘도 지구를 잡아당겨. 이건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두 힘의 크기는 똑같아. 그럼 지구가 얘한테 끌려가? 아니거든. 얘가 지구 쪽으로 끌려가거든. 그치? 지구가 안 끌려가는 이유는 지구는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정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얘네들은 질량이 굉장히 작으니까 속도 변화가 크거든. 그래서 속도를 가지고서 떨어진단 말이야.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를 지구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를 달이라고 합시다. 달. 그렇죠? 달.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달이 지구 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치? 달의 질량이 지구보다 작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달은 이렇게 원운동을 하거든. 원운동 하면서 계속 어떻게 돼?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등속 원운동 한단 말이야. 하지만 이 운동 가속도지. 자, 만약 이 달과 지구 사이 중력이 없다면 달은 이쪽으로 갈 거예요. 맞니? 그렇지? 달과 지구 사이 중력이 없으면 이 접선 방향으로 달은 이렇게 갈 거야. 자, 그런데 달과 지구 사이의 중력 때문에 어떻게 돼? 이 달은 여기에 놓여집니다. 그러면 원래 달의 위치는 여기였잖아요. 근데 그 실제 달의 위치는 여기가 되죠. 그럼 달은 어떻게 돼요?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맞니? 그래서 달은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이 표현이 이렇게 된다. 자, 어쨌든 그렇다고 알아도 이건 문제도 가끔씩 나오긴 하더라. 그래서 달은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있다. 맞지? 대신 원운동하기 때문에 지구와의 거리가 일정히 유지가 될 뿐이지. 알지?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방향만 변하는 거는 등속 원운동, 달의 공전 또는 인공위성의 공전, 지구 공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등속 원운동이고, 그 다음에 속력하고 운동 방향이 모두 바뀌는 운동이 있어. 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진자 운동, 그리고 포물선 운동, 이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자, 진자는 왕복 운동입니다. 왕복 운동.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왕복 운동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속도가 0이죠. 자, 쭉 가다가 요 지점에서 어떻게 돼요? 속도가 최대가 될 거예요. 속력이. 자, 요 지점에서 속력이 0이 되죠. 그래서 계속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 방향은 접선의 방향이니까. 그치?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뀐단 말이야. 자, 속력의 크기도 0에서 최대 0 바뀌잖아. 그러니까는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한단 말이야. 그치? 자, 다음 이 포물선 운동, 우리 자유낙하랑 같이 묶어가지고서, 자, 이 포물선 운동이 있는데, 자, 위로 이렇게 던졌어. 알지? 그러면 이 물체의 운동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볼 거예요. 왜?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중력의 힘이 작용하거든. 그치? 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공을 잡고 요렇게까지는 힘이 작용했어. 그치? 근데 얘가 내 손을 떠나는 순간은 이쪽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단 말이야. 중력만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중력만 작용하니까, 그치? 원래는 계속 쭉 가야 되는데 중력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거든. 중력 때문에 떨어져요. 그래서 떨어져서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이제 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방향을 두 가지를 보는 게, 중력 방향으로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 운동을 볼 거예요.
물론 요 전제 조건, 자, 지금 저항과 마찰이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갈 거야. 그러면 이쪽은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의 힘을 받으니까 등 가속도 운동을 해요. 알지? 그래서 연직 방향은 등 가속도 운동합니다. 중력에 의해서. 그런데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이 안 해.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할 거예요. 수평 방향 등속도 운동할 거야. 알지? 하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두 개 방향으로 구분했지. 하지만 실제 얘는 요게 있잖아요. 자, 접선이 운동 방향이야. 자, 요게 있죠. 접선이 운동 방향이야. 자, 여기 있죠. 접선의 운동 방향이에요. 자, 운동 방향 바뀌죠? 그렇지? 자, 이쪽으로는 등속도지만 이쪽으로는 어떻게 돼? 속력이 변하지? 그래서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 되는 거야.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이게 포물선 운동이잖아. 자, 요 높이에서 물체를 던질 거예요. 그럼 얘는 중력, 연직방 중력을 받으면 어떻게 돼? 요렇게 떨어질 겁니다. 같아요.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 하지만 얘는 어떻게 돼? 방향과 속력은 변하지. 그치? 그래서 가속도 운동. 그래서 세 가지로 봐야 돼. 자,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실제 경로는 어떻게 돼? 속력,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 그래서 이 문제가, 자, 얘하고 얘, 특히 얘가 제일 많이 나와. 얘. 자유낙하랑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왜냐면, 물어보는 것이 세 가지거든. 아, 이거 연직 방향으로 무슨 운동해? 등가속도 운동이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요. 그럼 실제 경로로는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가속도 운동이요. 문제 내기 딱 좋잖아. 낚시하기 딱 좋잖아. 그래서 이게 문제로 잘 나온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별건 없다. 자, 8번 문제 좀 볼까? 자, 시간에 따른 속도의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자, 이거 주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Y축이 뭔지 뭐라고 그랬지? 그래서 Y축부터 확인해. 아, 속도네. 그러면 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아, 여기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구나. 그렇지? 운동 방향이 변화가 됐구나. 자, 다음. 기울기가 뭐다? 가속도. 그래서 2초 동안 6m/s의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이너스 3m/s가 세크 제곱이 되겠죠. 맞니? 그래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3. 그러면 요 지점 봐봐요. 가속도가 마이너스잖아요. 운동 방향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에는 가속도가 마이너스잖아요. 그치? 근데 속도도 마이너스죠. 운동 방향 똑같지?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돼? 증가한단 말이야. 알겠지? 자, 처음 위치에서 가장 먼 지점까지는, 자, 이제 면적이 뭐다? 이동거리, 변이야. 그러니까 일직선상이니까 여기까지 면적이 플러스 면적, 플러스 이동거리야. 플러스 방향으로 얼마다? 6m, 플러스 6m 이동했어. 그쵸? 그리고 여기까지 요 면적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m 이동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요 4초 때는 어떻게 돼? 처음 위치에 놓여지는 거지. 그래서 4초인 순간이 될 거고요. 가장 먼 지점은 6m가 될 겁니다. 맞니? 이런 식으로. 이제
자, 11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이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는 구급차가 있고, 자, 화물차가 있어. 구급차의 속도가 30일 때, 화물차의 속도가 20일 때 둘 사이 거리가 200m래요. 알지? 그리고 화물차는 4m/s 제곱의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인답니다. 자, 그 다음 구급차는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대요.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0인 운동을 해요. 자, 5초 때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는, 알겠니? 그러면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잖아. 그러니까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니까 화물차가 움직인 거리와 구급차가 움직인 거리의 차이값을 구하면 그 차이값이 플러스면 어떻게 돼요? 200m에 플러스 해주면 되고요. 맞니? 그 차이값이 마이너스면 200m에 마이너스를 해주면 됩니다. 그쵸? 그럼 5초 동안 이동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내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물리 역학 문제 풀 때는 이제 기본적인 경우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거를 먼저 해야 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를 풀고 그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이용해서 푸는 연습이 들어가야 돼. 이 두 가지를 다 해줘야 된다. 알겠지? 그럼 어떤 문제는 그래프가 더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 어떤 문제는 식이 더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고 그래프하고 식을 같이 이용해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자, 0에서 5초 동안입니다. 5초. 자, 구급차는 자, 속도에 속도. 자, 30m/s로 일정하게 등속도 운동합니다. 이게 바로 구급차예요. 그럼 요 면적이 바로 뭐가 돼요? 구급차가 움직인 거리가 되죠. 그래서 구급차의 이동 거리는 150m가 돼요. 맞니? 자, 화물차는 자, 20m/s인데 자, 4m/s의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였다고 그랬어. 그치? 그러면은 5초 동안 속도가 얼마 증가해? 20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20이니까 어떻게 돼? 40m/s가 되겠지. 그러면은 요렇게 간단 말이야. 요런 식으로. 그렇다면 화물차의 이동 거리를 보잔 말이야. 그러면 화물차의 이동 거리는 얼마야? 100 플러스 맞니?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면적. (150이네) 그러면은 4번이 아니 3번이 돼야겠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 그려놓고 우리가 풀면 되고요. 자, 그래프 말고 이제 식으로 한번 가보잔 말이야. 그러니까 5초 동안의 이동 거리를 물어봤잖아. 그치? 자, 이거 지워도 돼? 그래서 구급차는 5초 동안의 이동 거리. 자, S는 VT니까 30 곱하기 5해서 150m입니다. 자, 화물차의 이동 거리는요. 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니까 자, 20 곱하기 5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의 제곱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100 플러스 50이 되니까 150m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런데 잘 봐라. 5초 때 속도가 얼마다고? 그럼 평균 속도는 얼마야? 30. 그치? 등가 속도는 처음 속도, 낮은 속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그게 평균 속도야. 5초네요. 150m. 이래로 되지?
자, 풀었어? 잘 안 풀려? 좀 어려울 거야, 이거. 그래서 이 문제 푸는 그 연습시키는 거야, 이거,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풀 건지. 자, 이 식에서 미지수는 V1, V2 각 시간대 속도가 미지수고, 그치? 가속도가 미지수야, 그치? 주어진 거는 시간 간격과 거리밖에 없단 말이야. 일단 가속도를 모르잖아. 그치? 그리고 V1, V2를 모르고. 자, 그럼 우리가 등가속도 공식 할 때 네 가지 알려줬지. 그치?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공식은 V2는 V1 플러스 A 곱하기 4가 될 겁니다. 맞니? 아니. 그치? T가 4초니까. 맞니? 그래서 V2 빼기 V1은 4A가 나올 거야. 이거니까. 그치? 자, 그 다음 V2 제곱 빼기 V1의 제곱은 2 곱하기 A 곱하기 440이 된다. 맞니? 그치? 그러면은 자, 얘를 V2 빼기 V1 V2 플러스 V1 그러면은 880A가 될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자, 얘가 4a잖아. 그치? 자, V2 플러스 V1이 어떻게 돼? 220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자, 다음. 자, 요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일단 10을 이제 끄집어내야지. 연립해서 풀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 속도가 2분의 V2 플러스 V1. 그치? 이게 평균 속도거든. 그러면은 얘는 4초분의 440이니까 그냥 이 식이 나오네? 오씨, 힘들게 했더니 이 식으로 바로 나오네. 그치? 이 식 써도 되고. 자, 다음. 가속도는 4초 동안 V2 빼기 V1이야. 맞니? 그렇지? 요거 하나? 아씨, 나왔네. 우리 여기서. 그래서 요거랑 이거랑 똑같네? 그래. 그래서, 이렇게 찾았고. 자, 다음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입니다. 자, 440은요, V1 곱하기 4 플러스. 그치? 자, 그 다음에 2분의 1에다가 A가 얘잖아요. 맞니? 그러니까 4분의 V2 빼기 V1에다가 4의 제곱 16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렇게 딱 하면은 여기가 2가 나오겠지. 그러면은 440은 4V1 플러스 2V2 빼기 2V1이 된다. 맞니? 그러면은 2V1 아니 잠깐만 2V니까 V1 플러스 220 똑같네? 그치? 지금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공식 다 썼잖아. 자, 평균 속도로도 계산했고. 그치? 그래서 V1 플러스 V2가 자, 요렇게 되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방법 쓰냐면 잘 봐. 자, 여기는 4초 동안 440입니다. 맞니? 평균 속도가 얘는 4초 동안 얼마예요? 360? 자, 얘는 4초 동안 얼마야? 280. 그럼 평균 속도 얼마니 이거? 110 메타 퍼 세크. 얘는 90 메타 퍼 세크. 얘는 70 메타 퍼 세크. 자, 얼마야? 몇 초 동안? 그치? 이 방법 써야겠지? 자, 그럼 얘도 20m per sec 4초 동안. 야, 이거 가속도는 5네. 그치? 그럼 가속도가 5니까 V2 빼기 V1은 20이 되겠구나.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V2 플러스 V1은 220이 되겠구나. 더하면 이 V2는 240, 그 V2는 120, 그럼 V1은 140. 맞니? 맞아?
그러니까 이 110이 아니라 140이 되잖아. 자, 자, 정지할 때까지 비행기가 이동한 거리를 물어봤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리면 되지. 자, 처음 속도가 140.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자, 여기가 140. 그러면은, 자, V는 V0 플러스 8인데, 얘가 0이거든. 140이거든. 그쵸? 자, 가속도 오고요. 시간도 정확히 하면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그러면은 t는 얼마가 돼야 돼? 5분의 140이니까 28초. 그렇죠? 그럼 이게 28초네요. 면적. 그러면은 70 곱하기 228. 그럼 78, 56. 1960. 어이씨, 기억만 답이 되네? 와? 자, 14번 문제. 한번 풀어봐. 확실하게 연습하고 가자. 응? 풀었어? 자, 평균 속력이 20이라고 그랬네? 그 여기는 얼마야, 속력이? 그렇지, 10이지. 그러면은 가속도는 마이너스 2m/s 제곱이네. 그쵸? 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마이너스니까. 자, 그러면 S는 자, 30 V0t니까 30 곱하기 10에다가 2분의 1 마이너스 2에다가 100. 그치? 그러면은 300 빼기 100이니까 200이네? 250이 아니라? 니은디그. 나왔어? 오케이. 잘했어. 자, 15번 문제.
그래서 자, 평균 속도가 2m/s잖아. 그치? 그러면은 4m 이동했네. 자, 4, 8이니까 평균 속도가 12m/s지. 그치? 4하고 8이니까 더해서 2로 나는, 6이지. 소리. 자, 2초 걸렸으니까 12m네. 이동거리 1대3. 그치? 자, 그 다음에 어차피 가속도는 2초 동안 4가 증가하니까 2m/s야. 그러면은 3초 때는 6이 돼야겠지. 그치?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평균 속도 구하는 공식, 등가속도는 평균 속도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은 문제가 꽤 많이 편해진다. 자, 왜 이거를 강조했냐? 어디 보자. 잠깐만. 우리 그 역학 시스템 좀 펴봐, 교재. 거기 대단어 마무리 있나? 아니다. 지금 빠졌다. 그걸로 하면 안 되겠다. 자,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 좀 봅시다. 소리. 어딨니? 문제 좀 풀렸더니 보여라 물체 운동.
아, 그냥 보기만 해. 보기만. 자, 요 문제 보면, 잘 봐. 자, 직선 운동하는 물체를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그림이야. 0초일 때는 정지 상태가 있어. 그치? 그럼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가속도니까, 자, 일단 여기서 기울기는 의미가 없다. 그치? 면적이 뭐다? 그렇지. 속도의 변화량이 된다. 자, 그럼 요 면적은 4가 되고요. 자, 요 면적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맞니? 그러면 이거를 자, 시간 속도 그래프로 나타내 보자는 거야. 0에서 2초 동안, 그치? 자, 2초 동안 속도가 어떻게 됐어? 4가 됐지. 그치? 자, 그리고 여기는 가속도가 없지. 그러면은 등속도 한 거야. 맞니? 그래서 4초. 자, 그리고 여기에서 6초 때까지 마이너스 8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4에서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니까 4초, 6초 때 마이너스 4가 됐다는 얘기지. 자, 요렇게 됩니다. 맞니?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어. 그러면 최대 변이는 몇 초야? 그렇지. 자, 2초와 6초의 속도는, 자, 속도는 플러스 4, 마이너스 4로 다르지만 속력은 뭐다? 그렇지. 오케이. 자, 6초 때까지 이동거리는, 자, 이동거리입니다. 변이 아니야. 그럼 이 면적을 다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D곱북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4가 되고, 자, 그럼 여기는 8이 되고, 자, 여기는 2가 되고 2가 되니까, 그치? 그러면은 다 더하면 16. 16이 되겠네? 자, 12는 뭐야? 변위. 그치? 그리고 5초 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맞지? 그래, 이렇게 가는 거야. 별거 없어. 자, 이런 식의 문제들. 자, 38번 같은 경우. 자,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거야. 6초 때 물체는 왼쪽에 있다. 물체는 원점에 있다. 원점에 있다. 6초 때. 그러면은 여기서 요 이동 거리와 자, 요 면적 이동 거리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2초 때 물체 위치는 6m니? 응? 그래서 이게 왜 주어졌을까?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잖아. 그 요 면적을 먼저 구해보자는 거야. 자, 이 면적 구해보자. 얼마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요 면적 1, 4, 2네. 요 면적 2, 4네. 요 면적 2네. 그러면은 자, 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는 8m입니다. 맞니? 그러면 여기 또 8m가 돼야겠죠? 자, 그럼 요 면적 얼마예요? 2지? 그러면 요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 6이 되니까 기억폭이 나오는 거지. 그치? 요렇게 찾아야겠지? 자, 2초에서 6초 동안의 물체 평균 가속도는 자, 2초에서 6초 동안의 물체 평균 가속도니까 자, 요 처음 지점과 마지막 지점의 직선의 기울기 그치? 아니면 2초에서 6초 동안 4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은 나중 속도 마이너스 2 처음 속도
플러스 4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얼마냐? 8이냐? 2초하고 잠깐만 6초잖아. 6초 때가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8이 아니니까 니은 보긴 틀렸네. 그치? 자, 운동 방향이 바뀐 거는 3초 때 바뀌었다. 그쵸? 기억 디귿. 자, 이런 식으로. 됐니? 자, 이제 이런 거는 뭐 금방 할 수 있겠지. 이런 것도. 이거 한번 풀어볼까? 자, 요런 문제를 있잖아. 솔직히 통합에서 안 나와. 이게 물원에서 나오는 거, 물리에서 나오는 거거든. 한번 풀어볼게. 자, 빗변에서 운동이야. 그러면은, 공기의 저항과 모든 마찰은 무시한데, 우리가, 잘 봐라. 내가, 이렇게 가면은, 자, 얘네들은 이제 원래 중력의 힘을 받기 때문에, 그치? 중력의 힘을 받지만, 운동 방향은 중력 방향이 아니라, 자, 요렇게 각세타만큼 이제 치우쳐서 움직여요. 그치? 그러니까, 너 그 삼각함수 배웠지? 알지? 자, 만약, 물체가 이쪽으로 운동을 하는데 이쪽으로 힘을 줬답니다. 그치? 그래서 물체가 자,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운동할 거예요. 그러면 운동 방향은 이쪽인데 실제 가한 힘은 이쪽이에요. 그치? 그러면 요 물체가 실제로 받는 알짜 힘 또는 우리가 순 힘은 요 F의 힘이 아니다. 맞니? 왜? F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물체가 일로 가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얘는 요 F가 아니라 순 힘, 알짜 힘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알짜 힘, 요로 이 수평 방향,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순 힘은 자, F'이라고 놓을게. 자, 여기를 이렇게 그어봐봐. 수직이지? 여기를 각세타로 해봐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나오는 건 뭐니?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얘하고 얘가. 그렇지. 그럼 코사인 세타는 F분의 F'이 된다. 맞니? 그래서 F'은 F 코사인 세타가 돼요. 자, 이것이 순 힘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순 힘이 작용할 거예요. 알지? 왜냐면 중력은 이쪽이니까. 그렇잖아. 중력은 이쪽이잖아. 그러면은 운동 방향으로 힘의 방향하고 운동, 이 직선상에서는 힘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같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동 방향 쪽으로, 알지? 운동 방향 쪽으로 했을 때 얘는 아랫 방향 순 힘이 작용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마찰이 없기 때문에 얘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단 말이야. 자, 내가 얘를 던질 거야. 자,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내려오겠죠. 그 마찰이 없다면 얘가 받는 힘은 무조건 무슨 힘이에요? 중력 힘만 받을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갔을 때 요 지점에 올라갔을 때 요 속도와 얘가 이렇게 정지했다가 다시 내려올 때 요 지점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 같은 지점이니까 똑같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야. 즉 올라가면서 요 Q 지점에서 V의 속도로 올라갔다면 알지? 얘가 내려올 때도 요 지점의 속도도 V가 된다는 얘기야. 알지? 자, 여기를 몰라요. V'이에요. 평균 속도가 2V래요. 그러면은 2분의 V 플러스 V'이 2V잖아요. 그래서 V'은
3V가 됩니다. 이런 것들. 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알겠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자, 됐어?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가서 복습 많이 하고, 거기 그 프린터물에 있는 나머지 문제 풀고 내가 중간에 숙제를 하나 카톡으로 파일로 보낼 테니까. 알지? 그거 가지고서, 자, 요거와 관련된 거. 그래서 문제를 좀 보내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봐. 그러니까 물어 문제 보내줄 거야. 물어 문제. 알지?